국회 주변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국민회의와 전학년 주류파의 호소로 모여든 약 3만 명의 데모대로 가득 찼다. 오후 10시 25분, 본회 개회를 알리는 예비종이 울렸다. 이것이 신호였는지 그때까지 휴식하던 안보특별위원회의 재개가 갑자기 선언되었다. 사회당 위원 대부분은 의장실 앞에서 버티고 앉아 있었다. 남아있던 사회당 위원이 위원장 앞으로 밀려와 몸싸움이 벌어지는 소동 속에서 신안보조약이 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불과 3분 정도의 일이었다. 그러나 성난 고함 소리와 몸싸움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속기록에는 아무것도 기록할 수 없는 평편이었다. 한편 의장실 앞에는 오후 11시가 지나자 경찰이 투입되어 사회당 의원을 한 사람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11시 50분 무렵 국회 경비원의 호의를 받으며 기호세 의장은 본회장으로 들어갔다. 자민당 의원만의 출석이라는 이상사태 속에서 개회가 선언되고 곧바로 회기에 50일간 연장을 가결시켰다. 그리고 20일 자정이 넘자 안보특별위원장의 보고 후 토의도 없이 신안보조약을 단독으로 강행하여 체결하고 가결시켰던 것이다. 실로 의회제를 유린하는 폭거였다. 자민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어 병으로 불참한 의원 등을 뺀 30명 정도가 안보 체결을 하려는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자민당이 왜 이렇게 단독 가결을 강경하게 단행했는가? 그것은 미힐서 100년의 기념으로 6월 19일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방일이 예정되어 있어 그때까지 신안보조약을 자연스럽게 승인받으려면 이 시점에 중의원에서 가결을 해둬야 했기 때문이다. 이 폭거에 국민의 분노는 폭발했다. 반안보 운동이 전후의 일본 역사 속에서 유례없는 대성황을 이룬 것은 이때부터였다. 그러나 그것은 안보조약 자체의 내용보다도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기시내각에 대한 분노가 사람들의 행동에 기폭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때까지 안보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던 학자나 문화인들도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입장에서 반안보를 표명하고 나섰다. 데모에 참가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데모의 플래카드에는 기시퇴진, 국회 해산을 외치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 무렵 야마모토 신이치는 5월 3일에 회장으로 취임, 광포의 새로운 전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신안보 조약을 둘러싼 국회의 동향을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 그 또한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에 마음이 아팠다. 안보 문제는 일본의 심각한 테마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종래의 안보 조약이 일본의 주권을 제한한 불평등 조약인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신안보 조약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수정할 점도 있었다. 또 사회당이 주장하는 안보 자체를 폐기로 몰고 간다면 미일 관계에 생기는 균열을 어떻게 복구시키는가도 큰 문제였다. 그런 만큼 현실을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명하게 드러낸 다음 더 좋은 길을 찾아 합의를 이끌어내는 철저한 심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신안보 조약의 심의에 많은 시간을 들였음에도 진정한 의미의 심의는 없었다. 자민당과 사회당 모두 처음부터 결단을 내린다는 식의 완고한 태도로 임했기에 자민당은 신안보 조약을 저돌적으로 추진하여 가결시켰으며 사회당도 단호하게 이를 거부하는 데에만 고집할 뿐이었다. 다수에 의존한 자민당의 단독 강행 가결은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회 내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사회당의 책임도 크지 않을 수 없었다. 원회에서 행하는 대중운동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심의하여 그 속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실로 의회주의 생명은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끈질긴 토론과 대화에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자민당이 신안보조약을 강행하여 체결한 날부터 국회 주변에는 연일 수많은 데모대로 가득 메워졌다. 문화인의 데모도 있었고 등불을 들고 하는 여성들의 데모도 있었다. 그것은 폭넓은 반안보 운동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안보 문제는 당연히 학교의 청년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사가 되었다. 5월 하순의 어느 날 야마모토 신이치는 남조부 대표와 간담했다.
그때 한 청년이 진지한 얼굴로 질문했다. 신안보조약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학회도 동의된 견해를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신이치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안보를 반대하는가 아니면 찬성하는가? 저는 단연코 반대입니다. 안보는 폐기하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자 다른 청년이 발언했다.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협력 없이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안보를 폐기한다면 일본은 미국을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따라서 안보를 지금 단계에서 폐기하라는 건 현실을 무시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청년들도 의견을 말했으나 주장은 둘로 나뉘었다. 신이치는 그들을 감싸는 듯 둘러보고는 온화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청년부인 자네들에게도 이 정도로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한마디로 학회원이라 해도 안보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다. 그리고 어떤 선택에도 일장일단은 있다. 그것을 학회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나는 가능한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다. 대성연의 어서의 안보에 대해 설해진 것도 아니니 학회에도 여러 생각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 정치와 종교의 차원은 다르다. 종교의 첫 번째 사명은 모든 것의 기반인 인간 생명을 개척하는 데 있다. 종교단체인 학계가 정치적 문제에 일일이 견해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학계가 추천한 참여 의원이 있으니 그 동지를 신뢰하여 그 해결 방법을 맡기고 싶다. 단 정치 문제라 해도 이를 간과하면 민족이 반드시 불행해지고 인류의 평화가 파괴되는 근본적 문제라면 나도 발언하겠다. 아니 선대서서 싸우겠다. 청년들의 눈은 빛났다. 안보 반대 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던 6월 10일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방문을 협의하고자 일본을 방문한 해거티 대통령 비서의 차가 데모대에게 포위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네다 공항에서 미 대사관으로 가는 해거티 비서가 탄 차를 공항의 출구 부근에서 드렁이한 반지를 파와 노조원 데모대가 포위한 것이다. 데모대 중에는 차 위로 뛰어오르는 자도 있었고 차를 흔드는 자도 있었다. 해거티는 약 1시간 정도 연금되다가 미 해병대 헬기로 구출되어 간신히 탈출했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큰 파문을 일으켰다. 험프리 미상원 외교위원은 미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라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리고 5월 후인 6월 15일 60년 안보 운동 중에서 가장 슬프고 참혹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겨졌다. 이날 저녁 무렵 전학년 주류파의 데모대와 노조와 신거긴 등의 데모대가 각기 국회를 향해 행진하고 있었다. 이 데모대 트럭으로 깃발을 세우고 접근한 우익단체가 갑자기 습격했던 것이다. 그 속에서 여성이 많은 신거긴의 데모대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나무 몽둥이로 마구 두들겨 맞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에 경찰의 대응도 늦어졌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경찰이 우익의 폭행을 묵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국회 주변은 전학년 주류파 등이 불러 모은 2만 명 가까운 데모대로 메워져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기시내각이 우익을 움직여 공격하게 했다는 생각을 했다. 돌진! 국회로 돌입하려고 계획했던 전학년 리더가 외치자 격분한 학생들은 바리케이트용으로 세워둔 경찰 트럭을 끌어내고 국회 남정문을 부수었다. 경찰에 물뿌리겨 학생의 투석이 시작되었다. 경찰과 학생 모두 이상할 정도로 살기등등했다. 국회 안으로 들어간 학생들에게 건물 뒤에 대기하는 경찰들이 경찰복을 휘두르며 때리기 시작했다. 고함 소리가 튀어나오고 비명이 울렸다. 도망가려는 학생을 경찰은 등 뒤에서 마구 구타했다. 호수로 불여 생긴 웅덩이 위로 쓰러진 학생에게 몇 명이 달려들어 짓밟았다. 웅덩이는 피빛으로 물들었다. 그런 가운데 여대생 한 명이 사망했다. 도쿄대학 문학부 학생 간바 미치코였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학회 본부에서 간바 미치코의 사망 뉴스를 들었다. 일본의 장래를 우려하고 민주화 평화를 바라며 데모에 참가한 여대생의 죽음은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또 같은 청년인 대학생과 기동대원이 서로 피를 흘려야만 한다는 것에 가슴이 아팠다. 중의원을 이미 통과한 신원보 조약을 뒤집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윽고 신안보조약은 기지수성의 의도대로 자연히 승인될 것이다. 그리고 안보투쟁 또한 종말을 고할 것이다. 그때 이 학생들의 에너지는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라고 신이치는 생각했다. 그는 그 운동의 폭지를 염려했으나 대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은 아플 정도로 알 수 있었다. 그만큼 대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생애 살아가 주기를 바랐다. 만약 세월이 경과하면서 당시의 뜻이 잊혀진다면 이 여대생이 치른 죽음의 의미가 없어진다. 신이치는 침통한 마음으로 여대생의 죽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진실한 민주화 평화의 시대를 창조해야 한다는 결의를 했다. 사건 다음날 정부는 이러한 정세로는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을 일본에 맞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문의 연기를 신청했다. 이때 기시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본이 직면한 사태를 생각하건대 파괴적 폭력으로 민주주의, 의회주의가 파괴된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다. 정부는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인간자유의 존엄을 지키는 민주주의를 끝까지 옹호할 결의이며 그에 필요한 치안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대의 급선무다. 거기에는 자신의 책임을 반성하지 않는 권력의 오만함이 있었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강행하여 체결한 자체가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짓밟고 사람들의 분노에 불에 기름을 부은 최대 원인이 아니었던가. 6월 19일 밤 12시 대모대가 국회를 포위한 가운데 신안보조약은 참여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자동 승인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 그 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불승인을 선언한다! 마이크로 외치는 소리가 울리자 한쪽에서는 함성이 올랐다. 그러나 대학생 대부분은 허탈한 얼굴로 그것을 듣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는 대학생들도 있었다. 또 흐느껴오는 여대생의 모습도 있었다. 누구나 한결같이 패배감을 들이키고 있었다. 신안보조약의 비준서 교환은 6월 23일에 실시되어 이날 신조약이 발효되었다. 조약이 발효되면서 기시수상은 퇴진을 표명하고 7월 19일 이키다 하야토 내각이 성립되었다. 그것은 일본의 정치의 계절이 끝나고 경제의 계절의 시작을 고하는 사건이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3개월 전에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렸다. 1960년 10월 3일의 일이었다. 공항 로비의 시간은 오후 4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호놀룰루보다 2시간 빠른 시차였다. 로비에는 멤버 몇 명이 마중 나와 있었다. 야마모토 선생님, 어서오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부인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며 부의사장인 주저 기요시에게 인사했다. 세이키어 신문 등에서 시니치의 사진을 보았지만 면식이 없었던 만큼 누가 회장인지 금방 알 수 없어 풍채가 좋은 주저를 회장으로 생각한 것이다. 주저는 얼굴을 붉히고 시니치를 가리키며 야마모토 선생님은 이쪽이십니다. 라고 말했다. 동행한 관모들은 민망해하는 그의 모습이 웃어 견딜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주저를 시니치로 착각한 부인은 송곳으로 몇 번이고 머리를 숙였다. 괜찮아요. 만난 적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요. 이렇게 마중 나주셔서 고마워요. 시니치는 웃으며 위로의 말을 건네고 다함께 공항의 대기실로 향했다. 대기실에 들어서자 마사키 나가야스가 멤버를 소개했다. 처음 소개된 유키코 길모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해온 부인이었다. 길모어는 5년 전 요코하마에서 입회하여 다음에 미국인 남편과 함께 건너왔다. 일본에서 신심을 시작하고 나서 병원 치료가 끊이지 않았던 병약한 몸이 건강해졌다는 체험을 한 길모어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일본계 미국인을 찾아내서는 한마음으로 홍계에 나갔다. 어려운 영어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몸으로 체험한 신심에 강한 확신이 있었다. 길모어에게 불법 이야기를 듣고 신심을 시작한 사람이 10명을 넘었다. 그런 멤버들이 3명, 4명 모여 사담회를 열었던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담회를 연다고는 하나 그것은 신심에 환희하는 거리가 먼 위원회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모이는 사람은 모두 타국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일본에 대한 향수만 더해가고 있을 뿐이었다. 모이면 자연의 불평이 나갔다. 불평을 주고받는 사이에 슬픔은 점점 깊어지고 언제나 마지막에는 서로 눈물을 흘리는 자담회였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유키코 길모어와 두세 마디 나누면서 그녀의 고생을 짐작했다. 온 힘을 다해 고군분투해온 한 부인을 시니치는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었다. 힘들었죠? 고마워요.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이 말에 길모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시니치는 그리고 나서 길모 뒤에 사양하듯 서있던 일본계 부인에게 말을 걸었다. 어린지 팍팍해 보이는 생활에 지친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성함은 아이린입니다.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시니치는 그녀에게 의자를 권했다. 아이린은 몹시 긴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미군에 근무하고 있는데 도박으로 막대한 빚을 지어 궁핍하기 이를 데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자살까지 생각한 작년 6월 불법 이야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입회한 것이다. 신심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시니치가 물었다. 예, 불같은 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잘라 말했다. 그녀는 불같은 신심이란 일시적으로는 불타올려로 즉시 꺼져버리는 신심이며 물 흘러가듯 지속하는 물같은 신심이야말로 강성한 신심의 사세라고 배워왔다. 그런데 흙물에서 불타오르는 불같은 신심이 강성한 신심으로 느껴져 이런 대답을 한 것이다. 어머나, 그 반대잖아요. 전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유키코 길모아가 아이린의 옷소매를 붙잡고 항의했다. 시니치는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가든 신심은 안 되지요. 그러나 물가든 신심을 관찰한다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확신에 찬 말이었다. 그 한마디에 아이린의 마음을 뒤덮고 있던 비에 돋던 구름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유키코 길모 옆에 있는 부인에게도 말을 건넸다. 당신의 성함은? 예, 지오코 테일러입니다. 일본에서는 가무타 지부에 조장을 했습니다. 가무타 지부였습니까? 그리운 곳이군요. 그럼 제 집사람도 알고 계십니까? 예, 사모님은 제 시댁의 자담회 자제분을 데리고 몇 번인가 와주셨습니다. 게다가 제가 처음 참석한 자담회가 사모님의 친정인 하루키시 댁이었습니다. 그래요? 세계는 좋군요. 그런데 남편은? 여기 있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이름은 폴이고 직업은 연방정부의 회계감사관입니다. 그녀는 곁에 있던 큰 체구의 미국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송구스러 하며 덧붙였다. 그런데 아직 신심하지 않습니다. 응원은 해줍니다만. 시니치는 즉시 대답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부인과 함께 기꺼이 우리들을 마중 나와 주시다니 이미 훌륭한 동지입니다. 곤니치와. 그때 폴 테일러가 대범한 미소를 머금고 서투른 일본어로 인사했다. 오, 하우 두유도? 기쁩니다. 이렇게 마중까지 해주시니 잘 부탁드립니다. 시니치는 큰 몸놀림으로 영어를 섞어가며 악수를 나누었다. 한쪽에 서 있던 유키코 길모의 남편도 시니치에게 악수를 청해왔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정한한 얼굴을 한 남성이었다. 오, 땡큐 베리 머치.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 길모어가 기쁜 듯 일본어로 말을 건넸다. 야마모토 센세이, 오마치시테마시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인과 하키를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 다 너무도 쾌활하고 인상이 좋은 미국인이었다. 시니치는 미 회자인 폴 테일러에게 회장 취임을 기념하여 만든 메달을 증정했다. 그는 당장 그 메달을 목에 걸고 가슴을 펴보이며 자랑했다. 그리고 민나데 샷인 도리마쇼 라며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잡았다.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밝고 화기애애한 환영 광경이었다. 일행은 공항에서 일단 호텔로 향했다. 유니언 스퀘어에 근접한 비탈길에 위치한 더 프랜시스 드레이크 호텔이었다. 이 호텔은 클래식한 21층 건물로 도로에 케이블카가 달리는 샌프란시스코다운 경관이 펼쳐져 있었다. 호텔에서 잠시 휴식한 다음 테일러 부부와 길모 부부의 안내로 일행은 저녁 식사를 하러 외출했다. 안내받은 곳은 튀김 요리집으로 벽에는 일본어로 오래된 차림표가 다닥다닥 붙어있어 대중식의 식당이라는 인상을 주는 너무도 서민적인 식당이었다. 이곳은 테일러 부부가 이미 양식의 실직이 났을 일행을 생각하여 적어도 일본 음식을 맛보게 해주고 싶은 생각에서 선정한 식당이었다. 평소에는 밖에서 일본 요리를 맛볼 여유가 없는 테일러 부부로서는 일본 음식점에 대한 지식은 극히 적었을 것이다. 그래도 아주 소박한 식당이라는 것이 동행 멤버의 솔직한 인상이었다. 그러나 야마모토 시니치는 그 진심이 무엇보다도 기뻤고 또 고맙기도 했다. 그에게 가장 고마운 것은 미국 땅에서 광포의 뿌리를 내리려는 무명의 부인들의 다부지고도 존귀한 모습이었다. 또 그녀들에게는 회장 야마모토 시니치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미소야말로 최고의 진수성찬이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조촐한 만찬이었지만 이것이 미대륙에서 가진 최초의 회식이 되었던 것이다.
시니치는 두 남편에게도 몇 번이고 감사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일본어는 잘 모르는 듯 했지만 부인이 통역해주자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고 미소로 답해주었다. 식사 중에 유키코 길모아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 일행을 공항으로 마중 나갔으나 시간이 늦어 만날 수 없었던 멤버가 길모아의 집에 모여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으며 시니치는 생각했다. 그 사람들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맞추려고 조바심을 내면서 분명 달려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들이 떠난 공항에서 쓸쓸한 마음으로 낙담하며 길모아 댁으로 달려왔을 것이다. 지금 가장 많은 경의를 해줘야 하는 건 그 사람들이다. 내겐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당장이라도 그 멤버들을 만나러 가고 싶었다. 그러나 식사 도중에 자리를 뜨는 것은 이것을 안내해준 테일러나 길모아에게 큰 신뢰라고 생각했다. 어쩔 수 없이 부인 부장인 기와라 가스와 유학생의 마스키 나가야스에게 유키코 길모아와 함께 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도록 부탁하고 전원과 격려의 선물을 보냈다. 시니치는 이런 순간순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싸움의 승패도 순간을 어떻게 살리는가에 달려있다. 것에 대한 경계를 놓쳐서는 안 될 때가 있다. 그의 반응은 항상 빨랐다. 때를 놓치지 않고 언제나 기민하게 손을 썼다. 그것은 지금을 놓치면 영원히 그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회장으로서 긴박한 책임의 일념에서 키워진 감수성의 예민함이었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청춘의 모든 것을 쏟아 도다수세를 섬기고 후계의 제자로서 그가 받은 엄한 훈련 속에서 몸으로 습득해온 것이기도 했다. 기어라 일행이 자리를 떠나자 시니치는 폴 테일러에게 말했다. 번거롭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일부러 공항까지 달려와 주신 분들의 진심에 힘닿는 데까지 보답하고 싶기에 불법이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진실한 인간의 길을,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을 철한 겁니다. 지오코 테일러가 시니치의 이야기를 통역해 주었다. 폴은 진지한 얼굴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더없이 빛났다. 그리고 양손을 크게 벌리며 상냥하게 말했다. 오, 불법 원더풀! 지오코의 눈실이 뜨거워졌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불법을 이해시키려고 이런저런 괴로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녀는 몹시 감격한 얼굴로 시니치에게 말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남편의 진심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입니다. 또 내일은 선생님을 모시고 자료미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꿈만 같습니다. 그런데 대성스럽게도 샌프란시스코에는 멤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씨앗을 뿌리러 왔으니 내일부터가 새로운 출발입니다. 시니치의 말은 지오코 테일러의 마음에 새겨졌다.